오늘이 일제로부터 나라가 해방된 지 광복절이 되는 날입니다. 꼭 1년이 빠진 79주년이 되는 오늘인데 아주 경사스럽고 축복받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광복절 가장 경사스러운 국경일에 반쪽짜리 행사가 펼쳐져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만큼은 이 광복절만큼은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앞세워야 합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광복절에 참여를 해야 온당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갖가지 옹색한 변명, 구차한 변명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김구의 증손자죠. 광복절 전날 어제 네일리안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 윤석열 정부를 아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은 뒷전이고 일본의 이익만을 챙기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광복절 전날 이렇게 강하게 윤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광복절이기 때문에 나를 의식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공감하는 부분도 있겠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받들고 예우를 다해야 한다. 이런 착각을 갖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 정치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선대의 그 덕에 대대로 후손들이 후광을 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당사자 본인의 역량이라든가 자격과는 관계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조 덕분에 선대 덕분에 나는 자손이다 지켜세우고 이를 정치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자체는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예우하고 존경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요. 독립운동의 후손이고 자신도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존경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반대의 경우는 너무나도 우리가 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연좌제 형태,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연좌제식으로 매도당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연좌제가 없어진 것이 꽤 오래되지요. 누구누구의 핏줄을 이어받은 친일 가족이다 라는 한 번 딱지가 붙게 된다면 아주 원색적으로 매도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출세하는데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복절 전날까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부 주도의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이 많은 관련 단체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물론 야당도 그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민망스럽게도 그 반쪽짜리 행사를 보게 됐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나라의 국경일 가운데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광복절인데 아니 기념관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 자신이 뉴라이트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김영석 관장은 뉴라이트라고 선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은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은 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는 사람은 김영석이 뉴라이트 운동에 참여한 경력을 증거를 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임명 철회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광복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광복회 회장 이종찬 회장 존경받는 분이죠. 이종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명을 나도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추천을 했었는데 나도 추천 의뢰를 처리할 테니 임명된 김 관장도 사퇴를 시켜라. 아니, 이종찬 의원 하면은 회장 하면은 정치력도 인정받는 출중한 가문, 얼마나 명문 가문입니까? 그런데 이종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추천 의뢰한 것을 처리할 테니 임명된 김 관장도 사퇴를 시켜라. 자격 유무를 떠나서 무조건 철회시켜라.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정치 영향력을 발휘해오던 이종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저는 한마디로 씁쓸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오늘 행사는 반쪽 행사도 아닌 3군데로 나누어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한 행사를 치르고 야당 쪽에서는 민주당과 조국당에서는 따로 행사를 갖겠다. 그리고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이루어진 항일 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도 오후에 효창공원 내에서 따로 행사를 갖겠다. 제각기 행사를 갖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선열들 보기가 참 부끄러운 오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구의 증손자라고 하는 김용만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윤 대통령 매국 행위에 분노가 치민다. 김용만은 윤석열이 이러이러한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 등재에 대해 적극 반대하지 않았다는 논리와 함께 김영석 고신대 석좌 교수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대신해서 김용만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만은 우리 정부가 국민보다는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의 이익과 실리를 챙기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 역사를, 우리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 행위에 분노가 치민다. 이렇게 극렬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후쿠시마 핵폐기 오염수 방류 용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김용만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묻는다고 하면은 문재인 정권 때의 그 실태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에게 물어야 올바른 정치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용만 의원 젊은 정치인인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몇 번째 방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집권 때에 IAEA 위원장이 우리나라 사람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면은 그때의 문제 제기를 해서 뒤바꿀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포위를 했었습니다. 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겠다라는 그 제규정, 국제 규정에 따라서 방류하겠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제소를 했다가 뒤집어지고 패하게 된다면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제소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재인 정부는 아니었었습니까? 실력이 없다 그래서 포기했었던 것이 문재인 정권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제 규정만 따르면은 우리는 인정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것이 그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반응이었었습니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까?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였습니까? 김용만 씨, 이재명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얼마나 선거를 앞두고 이용해 먹었었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양이원용과 함께 나라가 죽어간다.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가 다 죽어간다. 어민들은 살 길이 없다. 생업을 잃고 있다라고 선동질을 얼마나 해왔었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동질을 해오고 기가 막힌 것은 목포 가서 반시위운동 선동질을 하면서 점심때에 회를 넉넉히 들고 나와서 만족해하는 표정을 짓던 것이 이재명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어민들이 죽어간다라고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바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김용만 씨에게 내가 물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정상적으로 방류가 몇 번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8번째 방류를 하고 있는데 기준치 이하로 정상적으로 방류를 하고 있다. 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처음 방류될 때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그렇게 요란을 쳤었는데 8번째 방류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까? 당신이 젊은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의 이러한 선동질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이 젊은 정치인일 텐데 당신은 지금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핵 폐기수라고 한술 더 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 증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바다에 방류를 하고 있다라고 IAEA에서 공식 발표를 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에서는 선거 때는 철저히 이용을 하고 지금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까? 설명이 없습니까? 이것이 매국행위 아니겠습니까? 선대의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광산 얘기 잘 꺼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자, 앞섰던 문재인 정권에서도 사도광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죠. 어떻게 처리했었습니까? 당신이라면은 정말 올바른 젊은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매국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이러이러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기존 정치인과 다른 젊은 정치인에게 거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이재명보다도 한술 더 떠서 아니 이재명을 닮아서 똑같이 이재명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태를 따라가면서 매국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 그래 매국 행위에 분노를 느끼면서 어떤 행동을 해왔습니까? 사도광산 문제 문재인 정부 때도 언급을 했었지만은 조치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왜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일본에 따라가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매국 행위라고까지 몰아가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그런 행태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당신은 어떤 의견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주장하는 것을 옮겨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역사는 후퇴도 모자라서 말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아니, 문재인 정권 때의 그런 비굴한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역사는 후퇴도 모자라서 말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떠한 전진적인 공격을 해봤습니까? 후쿠시마 핵폐기 오염수 방류 용인 문제라든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 등재, 이 문제도 제가 지적을 했었죠.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까지 충격적인 일들이 끊임이 없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역사를 훼손하는 공범이자 밀정 그 자체다. 무도한 정권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정부가 자국민을 위하지 않고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의 이익과 신리만을 챙기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대일 굴종 외교로 우리 국익을 훼손하고 있고 우리 역사를, 우리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묵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증거를,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늘 해오던 그런 발언을 당신도 따라하면서 무슨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내세우고 있습니까? 일본의 실리 이익만을 챙겼다. 그 사례를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실익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저들을 밀어줬다는 증거를 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이재명이 하는 그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무슨 젊은 정치인, 패기의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터뷰를 하는 그 인터뷰어나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김용만 씨, 당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뉴라이트에 속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증거를 한번 대보시죠. 어떤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뉴라이트였다. 그리고 김영석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국민들이 알아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소리에 편성해가지고 뉴라이트니까 친일이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구태한 정치인들이 써먹는 그런 방법을 당신이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친일을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구분하기보다는 반민족 성격 단체의 임의 규정에 따라서 친일과 반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이외 사람은 모두 다 친일이고 반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피해를 본 분이 백선엽 장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은 한동안 백선엽 장군이 친일이다 얘기해서 장례마저도 방해했던 것이 당신들 아니었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저는 김용만이라는 사람, 김구의 증손자라는 사람을 오늘 처음으로 방송을 통해서 만났지만은 외국에서 공부했다라는 것이 유식한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갖추지 않으면은 똑같은 사람 됩니다. 공부를 하십시오. 내공을 쌓길 바랍니다.
당신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럽디다. 하남시 을에 출마하면서 후보 등록할 때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더군요. 그것도 무려 400만 원. 엄청난 거지요. 음주운전에서 400만 원 중형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후보로 등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권칠승이가 대변인이었었죠. 권칠승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더더욱 기가 막힙니다. 최고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었다. 음주운전 이력을 몰랐다는 것이냐라고 되묻자 자세한 내용은 공관위 쪽에 문의를 해야 알 것이다 라고 얼버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런 사람이 배지를 달고 김구의 증손자라는 그 후광을 입고서 배지를 다니까 이런 꼴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저는 윤석열 정부를 갖다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인데 윤석열 정부가 매국 행위를 했다? 아니 이것이 매국 행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만 씨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리고 이런 비리만 있었습니까? 왜 재산 신고를 누락했었습니까? 이것도 착각이고 잘못입니까? 젊은 사람이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어야지.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서도 단지 김구의 증손자라는 그 후광덕에 배지를 단다고 한다면 젊은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머리 짐승은 절대로 키우면 안 된다. 얼마 전에 박용진을 물리치고 정봉주를 이재명이가 무력에 내세웠다가 목발 사건으로 망발로 중도에 문안한 적이 있었죠. 이제 내일 모레면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막을 내립니다마는 정봉주가 한때는 이재명 아바타 역할을 했었다가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는 천봉에 섰습니다. 바로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절대 키우면 안 된다. 배반한다는 얘기죠. 지금 비록 김용만 당신이 이재명의 전략 공천으로 배지를 달긴 했지만은 그 비리가 있었는데 배지를 달긴 했지만은 언제 정봉주와 같은 행동을 하리라고 누가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사흘 후면은 이재명 호가 제대로 순항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출발과 동시에 난파선이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뜨내기 정치인, 아니 정치인도 아니죠. 사기꾼인 김경수가 이재명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쁜 악질적인 정치꾼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조작해서 당선을 시킨다. 아주 이것은 악질적인 범죄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튼 김경수는 사법 리스크를 말끔하게 정리하면서 정치계에 들어왔는데 이재명은 지금부터 법정에서 이 9월, 10월 되면은 곡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일 모레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대본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줍지 않은 김경수가 살아 돌아온다고 하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것이 정치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젊은 정치인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 이재명이 옳다라고 따라가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다?
그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더 배우고 머리를 더 이성적으로 키우는 그런 정치인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